제가 노무현 국대를 당하러 갑니다. 국회의원만 어제하고 입장이 현재 바뀐 게 없고요. 오늘도 다녀갔다고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녀갔다고 꼭 좀 말씀드려달라고 전해주시기. 오늘 또 인사드리러 다녀갔다고 말씀 전해주시죠. 네, 수고하세요. 정우택 원내대표 퇴짜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지금 이 시각 국회 모습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헌정사상으로는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렇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대통령 의전은 전혀 없고 지금은 총리 자격입니다. 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의전 문제 갖다가 참 많았는데 원래 황교안 총리가 의전하면 좀 예민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오늘 아마 이게 대통령급 의전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국회 오실 때 국회 사무총장이 문 앞에 나가서 직접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 안에서는 국회의장이 이제 배석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맞이하게 돼서 이제 어떤 응접실에 모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회를 갖다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대통령급 의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아마 총리실 쪽에서 그 정도는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국회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냥 총리급으로 해라,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총리급으로 그냥 혼자서 저렇게 오시는 그런 걸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지금 대행이 왜 자꾸 의전에 저는 얽매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조금 붕괴하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가지 보였던 불통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분통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지금 대행을 맡으셨다면 본인이 직접 가면 어떻습니까? 국회에 직접 가서 자가 대화를 하고 먼저 손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플러스 됐으면 됐지 저는 마이너스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 황 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보면 굉장히 의전을 많이 따지시는 것 같아요. 어디 뭐 KTX 타는 데도 보면 바로 그 기차 그 앞에까지 차를 몰고 가서 국민들한테 좀 힐난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황 대행이 정말 지금 좋은 기회예요, 솔직히. 그러면 좀 더 소탈하고 소통적인 이미지로 간다면 오히려 야당이 비난받습니다. 그러면 왜 저러시는데 지금 대우 안 해주냐고. 근데 본인이 나서서 나 지금 대행인데 왜 대통령 대우 안 해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도 정말 좀 지금 상황하고 너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현장사 한번 다시 보실게요. 지금 이제 1시 50분이 채 안 됐는데 아까 1시 47분, 8분쯤에 원래 2시 본회의에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기 위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한 모습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근데 마지막까지 저기에 출석하냐 마냐 가지고 그 실랑이를 벌였는데요. 저는 정말 이거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실랑이를 벌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뭐 내각제 국가이긴 하지만 일본이나 영국은요. 그 총리들이요. 다른 장관들하고 똑같이 앉아가지고 거기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면 바로 나가서 앉자마자 또 뭐 질문하면 바로 나와서 마이크 앞에 나와서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거니까 본인이 국정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그게 이른바 선진국의 모습인데 내가 총리 때는 나갔지만 권한대행 됐으니까 좀 나가기가 좀 뭐하다 난색 표명하고 이런 거는요 정말 저는 요번에 정말 이런 잘못된 이게 전 근대적인 쓰잘데없는 이 권위의식 이 제도와 관행을 좀 팍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오늘도 퇴짜 맞은 이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 얘기는 영상 구성으로 갈무리하고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 출석했기 때문에 이 얘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확인해보죠. 저 얘기 잠깐 맛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대행 첫 억지 출석, 예우 대신 야유냐라는 얘기를 해볼 텐데 민정수 원장님, 아까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석 모습 함께 보셨는데 원래 대통령 의전이면 저 이제 빨간 레드카펫 저 국회 2층 본회의장 올라가는 계단에 로텐도어에 국회 사무총장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사무총장이 그 현관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마중을 해가지고 먼저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쭉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그 고건 총리 고난 대행 때는 국회에 와서 이제 시정 연설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고난 대행이 안 갔거든요. 근데 그때 안 간 것은 지금하고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을 여론이 한 70% 이상일 때고 또 고건 대행 입장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실 거 뻔한데 본인이 대통령 행세를 안 하기 위해서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교안 총리가 거꾸로죠. 대통령 행세를 하기 위해서 국회를 안 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거꾸로 된 얘기고요. 이 고난 대행이라는 것이 국무총리직을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국정을 빨리 안정시키고 조류 독감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이런 데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고난 대행으로서 일이 더 중요하지 의전이 더 중요합니까? 잠시만요. 저희가 원래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된 의전을 좀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사무총장이 내려와서 기다리고 국회의장은 2층 회전문 안에서 기다리다가 대통령을 맞이하는데 그게 좀 다른 거고 바로 이제 입장을 한 거잖아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이현종 의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전의 어떤 격식이 다릅니다. 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저기 나와서 배웅을 그렇죠. 직접 하고 사무총장이 이제 주빈입니다. 옛날에 사실은 그 사무총장 정진석 사무총장일 때 그때 윤상현 의원이 수석부총무 할 때 자기가 좀 끼어들라고 했다가 손으로 막 밀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전체의 의전은 국회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통령급 의전이 아니라 그냥 총리 의전이기 때문에 총리와 수행원들만 이제 직접 들어와서 저렇게 하는 것이고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로 그냥 국회의장 방에서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의전의 어떤 격이 다른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볼 때 아마 뒤늦게나마 그래도 결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오는 거. 또 야당에서도 국회 좀 이제 예우를 해주자. 왜냐하면 저렇게 나오면요 야당이 당연히 예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야당이 왜 예우를 안 하겠습니까? 국민들 다 눈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론이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렇게 먼저 그러니까 황 대행께서 아우 제가 당연히 국회 가야죠. 가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당연히 야당들하고 여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우 잘 오셨습니다 하고 칭찬하지. 예. 그러니까 의전으로 보면요 국회 사무총장이 장관급이에요. 어. 이렇게 장관급의 사무총장이 현관 앞에 가서 대통령을 갖다가 마중해서 모시고 들어오면은 예. 그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현관 안에서 같이 마주해가지고 사무총장과 여당 원내대표가 같이 안내해서 저기 이제 봐셨던 원래 왼쪽이면 우윤근 그렇죠. 사무총장과 우유근 사무장관급이죠.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여당의 원내대표가 나오고요. 예, 이제 우윤근 사무총장이 대통령 의전에서 모시고 들어가면은 롯데돌 저 입구에 들어오면 이제 그 여당 원내대표가 대기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하고 똑같으니까 자기가 자기 발로 해서 국무위원석에 가서 앉으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국회의장에게 모시고 가는 거죠. 예, 저희가 이렇게 의전에 집중하는 이유가 그동안 황 권한대행이 뭐 민폐의전, 황제의전 뭐 이런 걸로 구설에 올랐었잖아요. 올해 3월에 제일 누구나 다 기억할 텐데 저는 KTX 승강장까지 차가 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때 황교안 총리가 관용차로 서울역 KTX 탑승장까지 현재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그랬죠. 그리고 또 11월에 또 이번 최근입니다. 오송역 버스 정류장에 또 의전용 차량 또 불법 정차해가지고 그때 주민들 굉장히 불편을 끼쳐서 지금 이거 너무 심하게 의전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급게 이제 국회의장 방문할 때 대통령급 의전을 또 요구를 먼저 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이 요구를 안 했으면 국회에서 말 그대로 의전을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의전 가지고 몇 번이나 이렇게 구설수에 올랐는데 너무 의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불편하잖아요. 이게 아니 지금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와서 왜 자꾸 대통령급 물론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동일한 뭐 지금 현재로 보면은 대통령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위치에 있지만 왜 저렇게 자꾸 의전에만 집착하고 형식적인 걸 집착할까? 요즘에 AI 문제도 날리고 지금 말 그대로 좀 국정이 총체적으로 좀 혼란 상황인데 이런 형식적인 거에 좀 얽매이다 보니까 비난을 좀 많이 받았던 겁니다. 다시 한번 그 7분 전 현장 화면 같이 보실게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렇게 별다른 의전 없이 단순 총리 자격으로 수행원들과 함께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기 위해 1시 47분경에 국회의 모습을 드러낸 모습 여러분 저희 속보로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시 그럼 의전 말고 오늘 본질이 바로 대정부 질문이잖아요.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말이죠. 황교안 총리, 당시 총리와 이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설전을 오갔던 장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생하실 텐데 그 장면부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 끈도 보이시죠? 이게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통령께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보시라고 드린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 말고 증거 가져오라고 하셨으니까 증거 드린 겁니다. 제가 증거 가져오라고 한 일 없습니다. 증거에 이제껏 따라서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에 일관하시지 증거에 않습니까? 따라서 수사하는 것이고 증거 진실을 보십시오.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민 원장님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잠시 대행하는 국무총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민주당이 요즘 좀 곤혹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앞뒤가 안 맞죠. 이제 맨 처음에 거국 내각을 할 적에는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국 내각의 그 총리한테 대통령께서 국군 통수권하고 다 주라. 그랬죠. 심지어 그렇게 해서 이제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멋쓰게 하신 문재인 전 대표인데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도 거국 내각을 하면 그 총리를 거의 대통령급으로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단순한 권한 대행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그 총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에 돼서 국무총리, 황 총리가 지금 권한 대행을 하다 보니까 황 총리를 이제 격화시키는 거죠. 마음이 바뀐 걸까요? 예,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 일이나 잘 하라. 대통령 욕심 내지 말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재 의원님, 이게 지난 주말에 팔자 촛불 집회 핵심이 바로 황교안 그랬죠. 탄핵이었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민중들의 목소리라고 예를 네. 들어 집회 참가자의 목소리라고 하면 야당은 좀 더 그리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야당이 지금 이원화시켜서요. 유일한 부총리에 대해서는 뭔가 협력할 거는 협력하겠다. 그런 자세인 것 같고 황교안 이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뭔가 견제를 하겠다 이런 건데 아니면 야당이 이제 과거에 국회 추천 총리를 본인 스스로 이제 걷어찬 거니까 스텝이 꼬여 있는 상태긴 합니다. 스텝이 꼬여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 황교안 총리가요, 이렇게 되면요, 야당에게 자신을 비판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최대한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쓸데없는 과도한 의전을 그냥 요구하고 그 권위 부리려고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국민 밉상이 돼가지고 오히려 야당이 저렇게 권한 대응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거를 준단 말이에요, 스스로. 잠시만요. 지금 방금 전에 황교안 권한 대행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이제 2시가 30초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기 위해서 저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의원들도 속속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을 하고 있는데, 예, 신재 의원님.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요. 사드라든가 한일 정보 협정이라든가 위안부 합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차기 정부로 밀어버리자, 미루자 이런 제안을 하는데 그거를 아마 이제 황교안 총리한테 압박할 수는 있는데요. 저는 야당이 이렇게 되면 결국 뭐라면 발목 잡기만 하고 대안 없이 뭐만 하자고 하는 이렇게 되면서 아마도 양비론으로 여론이 황교안 총리도 잘한 거 없지만 야당도 너무 무책임하고 대안 세력으로서는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양비론으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예, 이 의원님 네. 오늘 대정부 질문의 주된 주제가 경제 분야인데 그렇죠. 행여나 최순실 국정농단, 세월호 사건 이쪽으로 좀 흘러갈까봐 걱정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그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도 좀 지금은 상황을 좀 엄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얼마나 심각하면요. 지금 AI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 시중에 계란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물가가 폭등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AI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또 독감 문제 때문에 지금 오늘 교육부에서 학교들 조기 방학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민생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같은 국회에서 정말 대책을 따지고 좀 실용적인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여기서 지금 세월호 문제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결국 그 청문회 때도 끝이 안 났는데 어떻게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무총 대행이 지금 대답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이 지금 어쩌면 보면 지금 황 대행을 자꾸 공격하는데 지금부터는 저는 야당이 심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자꾸 지금 국정의 발목을 잡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은요, 왜 이렇게 자꾸 발목 잡느냐. 지금 빨리 지금 이 문제 좀 해결을 해주길 원하는데 야당 때문에 저렇게 못한다는 그런 비난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오늘은 정말 실용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 이 경제 문제들을 좀 오늘은 정말 현실적으로 좀 다뤄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황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했던 모습을 이제 한 10분 전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만약에 이제 2시 1분이니까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 대로 저희가 국회 현장 바로 실시간으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저 의전 문제부터 이 신랑이 있었잖아요. 오늘 만에 야당은 저 대정부 질문에 총리가 와야 된다. 근데 지금 야당과 황교안 권한대행만 싸우고 있지, 지금 여당은 집안 싸움 때문에 저거 신경 쓸 겨를이 없네요. 여당은 참전 불가능한 상황이죠. 지금 본인들 것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애시당초 야당에서도 공언했잖아요. 친박 지도부 들어서면은 여야정협의체 구성 안 하겠다고. 근데 지금 여당 내에서 지금 이번 또 비대위원장 문제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그 다음에 이 안에 참전을 해서 야당과 논의를 하고, 그다음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과 전국을 같이 나눌 텐데, 문제는 지금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분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분당되면 또 거기서 누가 또 주체로 해서 들어가야 될지, 아마도 야당 입장에서 비박계가 중심이 된 신당이 많이 생긴다면 그것과 논의하겠지만 친박당하고 또 안 한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친박이 주류가 되어 있는 이 새누리당에서도 어떻게 이 안에 실타를 풀어야 될지, 물론 지금 원내대표가 가도 만나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참전할 수 있을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이 뭔가 이번 탄핵 정부에서 책임을 느끼고 물러날 사람 좀 물러나고 정리가 돼서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정의 상대방으로 좀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지 이 안에 참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이 20일 화요일인데, 목요일 22일에 이제 사실상 우병우 청문회라고 하는 5차 청문회가 있잖아요. 그 전에 아마 국민분들도 이제 5차 청문회에 물론 더 관심이 있겠지만, 오늘과 내일 양일간 있을 이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직접 출석하는 이 대정부 질문에도 관심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시 3분인데 아마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부터 질의가 시작이 될 것 같아서 현장이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한번 실시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예, 민정선.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야당에서도 예우는 갖추겠다 그러면서 하는데, 이제 의전상으로는 이제 총리급이 아니라 그냥 총리로서 의전을 받는 겁니다. 급이 아니라 총리로서 의전을 받고 대통령급에 관한 의전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국무위원석에 앉았기 때문에 이제 총리로서 앉아 있는 거겠습니다. 그렇죠. 예. 단순히 이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총리로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데, 이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너무나 정치 현안에, 또 아니면은 인신공격에 가까운 황 총리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본질이 아닌 국정 현안이, 지금 시급한 현안이 아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자제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저희가 국회 현장을 연결한 김에 아까 국회 했던 에피소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신지현 의원님. 예.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퇴짜를 계속 네. 어제 오늘 맡고 있는데, 이게 쇼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아서 진짜 쇼 맞습니다. 정치가 원래 쇼입니다. 네, 원래 쇼고요. 정치가 원래 쇼인데 네. 그럼 네. 저건 진짜 쇼인지 아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반복하면요, 어떤 반복을 통해서 반복의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근데 저거 오늘 3번째 아닙니까? 네. 3일째인데 한 일주일 하다 끝내면은 효과 안 하니만 못해요. 근데 계속해서 가잖아요. 그럼 언젠가 문을 열어줬을 때, 그러면 그게 정우택의 나름대로의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우택 원내대표예요. 그렇게 문전박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갈구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더니 드디어 닫힌 문을 열어낸 정우택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의 작품 완성을 위해서 지금 이게 초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러려면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초기 투자다. 근데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가 다음 주에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이 안 만나겠다는 게 아니고 좀 냉각기를 갖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뭔가 자기만의 성과를 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아마 내일 또 갈 겁니다. 내일 가서 다음 주에 어차피 만나게 돼 있으니까 가서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뭔가 이제 당내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좀 전선을 갖다가 좀 야당하고 세우면서 본인의 리더십도 좀 확보하기 위한 저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2시가 되니까 여러 뉴스들이 본물 터지는군요. 저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목요일 22일에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을 갖는다고 합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저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탄핵을 최대한 신속하게 일단 시작을 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 준비 기일이, 그러니까 뭔가 전날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탄핵 심판 절차를 어떻게 할지, 증인으로 누굴 부르고 이 쟁점에는 어떤 증거를 내고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증인 가지고 완료를 하고,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변호인단에서 증인을 무한대로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럼 내년에도 안 끝나면 내년 대통령 임기 마치고도 안 끝나요.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저 준비 기일을 통해서 대략 앞으로 헌재 재판 진행 기일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러니까 미리 애시당초 준비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저 22일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겁니까? 늦은 좀 겁니까? 빠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는 변호인단 측에서 저 준비기일 연기하자고 할 줄 알았어요. 본인들 준비 안 됐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저건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꼼수 쓴다. 뭐 또 준비기일 연기하고 어떻게든 시간 끌려는 거 아니냐 하니까 준비기일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빠른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준비기일에 들어와서 이제 변호인단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진짜 시간을 끌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전향적으로 노력하는 건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제는 최순실 씨가 직접 참석을 했는데 22일에는 누가 참석하게 될까요? 22일에는 다 변호인단만 들어갈 거예요. 아무도 저기는 뭐 참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탄핵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가지는 없죠.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이거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그럼- 때문에 아마 전날은 앞으로의 이제 탄핵 심판 절차를 어떻게 끌고 갈지 뭐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목요일에 할 때 헌법재판소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헌재가 사실관계 심리를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는 이런 증인보다는 그냥 법률 대리인들이 나가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입장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어떤 일정을 잡는 아마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민 원장님 다시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예. 또 일각에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원내대표인데 야권이 이렇게 안 만나주는 거 문제 있지 않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냉각기를 갖고 우상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비판은 상당히 좀 더 설득력을 좀 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친박을 갖다 전부 정계 은퇴하라고 정치적 공세를 다 하고 있는데 친박이 만들어 놓은 원내대표를 또 야당 입장에서 환영하고 썸뜻 악수하고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면은 친박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면접을 할까요? 파트너십이 바로 복구돼 버리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야당 측면에서 좀 뜸을 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잠시만요. 오늘 뉴스특급 정말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유승민 의원이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저는 이전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세요? 비대위원장을 뽑는 과정이 무슨 경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뭐 무슨 정견 발표를 요구하는 거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경선이라면 저도 출마 여부를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서 상대 후보하고 토론도 하고 정견 발표도 당연히 하겠습니다만은 비대위원장 뽑는 과정이 무슨 경선이라고 저보고 의총에 나와서 정견 발표를 하라.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내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경우에는 분란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옳다는 지적이면 뭐 그런 걸 포함해서 당의 그 원내대표의 권한대행의 공식적인 결론을 저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예.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표님한테 예.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토요일 날 아마 전화가 한 통 왔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뭐 언론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다 해서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건 없고요. 그 원내대표가 본인 입으로 비주류가 추천하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받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저는 제 입장을 일요일 날 분명히 밝혔고, 그리고 또 비주류 전체가 저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태고, 그래서 뭐 그게 싫으면 왜 싫은지 이유를 밝히는 거는 그거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을 해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지 뭐 제가 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김무성 대표 전 대표를 위시한 비주류 일부가 회동을 하고 낸 결론이 이제 내일까지 사실상 답이 없으면 뭐 분당 소신을 갖겠다는 뜻이 그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함께 동참하실 생각이 있으니까 내일 일단 뜻을 다시 저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정우택 원내대표가 발표할 그 최종 비대위원장 인선 시점과 맞물려서 대표님도 거취를 결정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예.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제 그 본인 입으로 아직 확실한 결론은 아직 안 내지 않았습니까? 그 확실한 결론을 공표를 하면 저와 다른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고민해서 저희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시점은 언제까지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저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결론이 어느 방향이 됐던지 간에 비상시국위원회 활동했을 때 의원님들과 함께 행동하실 거라는 데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이제까지 뜻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의원님들하고는 뭐 같이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 아마 각자 의원님들 나름대로 이 분당이나 탈당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지금 굉장히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오늘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같이 이야기를 대화를 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당헌 당규에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저에게 오늘 의총에 나와서 무슨 정견 발표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짓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위원장 선출을 만약 경선으로 가겠다면 거기에는 응하겠습니다. 거기는 응하고 그러면 친박이 추천하는 후보하고 제가 토론도 하고 정견 발표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안 그러면 그런 무례한 발언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할까요? 2, 3일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입장했던 그 계단에서 로텐도홀에서 취재진에 둘러싸였던 이 유승민 의원이 본인 비대위원장 카드, 탈당 카드에서 얘기를 했는데 속이 시원하진 않고 뭔가 신지호 의원님.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답할 차례가 아니라 네. 나는 전권 비대위원장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네. 정우택 원내대표가 얘기할 차례다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그런 거죠. 이게 2012년에 한나라당 말기에 말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친박 배지가 한 5, 60개뿐이 없었고요. 이른바 친이 이게 100개가 넘을 때였습니다. 근데 당이 위기에 처하니까 친이계 100명이 넘는 배지들조차도 그럼 박근혜 전 대표께서 이 위기의 한나라당을 좀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제안을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이거를 추대를 했다 그랬어요. 비대위원장으로 당시 박근혜 전 대표를 추대를 한다. 근데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이 하는 얘기는 그때처럼 나를 이렇게 추대하면 되는데 니들이 뭘 나와서 친박들이 그렇지 친박들 니들이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듯이 지금 위기에 빠진 새누리당 구할 수 있는 사람 유승민뿐이 없다. 날 추대해주면 되는 건데 뭘 자식들아 나와서 얘기해라 말아라. 너무 쉽게 설명하시려고요. 위험한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제 유승민 의원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당대표 경선하고 달리요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중지를 모아서 사실상 추대하는 그 모임으로 가는 건데 근데 저는요 유승민 의원 말에 일리가 있는데요. 이걸 자꾸만 핑퐁 게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우택 원내대표는요.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서 분명히 놓으라고 한 겁니다. 놓으라고 확실하게 하질 않고 그냥 정견 발표 이 얘기는요. 사실상 놓으를 한 거예요. 다 알아요, 본인도. 그러면 또 자꾸만 내가 답변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답변할 거다 하고 자꾸만 이거 공을 넘기는데 저래봤자 저건 시간 낭비고요. 뻔할 뻔째예요. 이제 아니란 거 알았으면 유승민 의원도 거기서 결단을 내리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아까 속보 중에 하나가 이제 탈당 얘기였죠. 비대위원장 얘기는 설명하셨지만 탈당 얘기는 이현정 의원님. 탈당 얘기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탈당도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아무래도 이제 탈당이라는 게 보면 물론 언제든지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정치인의 탈당은 명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지역도 있고 또 탈당하게 되면 이제 자치단체 지금 의원들이라든지 단체장이라든지 또 그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김무성 전 대표는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그랬으면 그럼 아마 김무성 전 대표 쪽에서는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가 함께 가느냐 아니면 좀 시차를 두고 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수도권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입장 같고 아무래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방 의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민심이 전달되는 속도가 좀 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의 어떤 시차를 둬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의 탈당을 위한 명분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나 노나 대답하라는 거 아닙니까? 빨리 그러면 선택을 할 텐데 왜 자꾸 안 하고 나한테 지금 정견 발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인데 아마 이번 주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김무성 전 대표는 아마 탈당을 결행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몇 명이 나가겠죠. 그리고 아마 다음번으로는 유승민 의원이 가든지 아니면 뭐 저쪽에서 답변이 빨리 온다라면 함께 나가든지 아마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현장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새누리당 한진규 의원의 질문이 이어질 텐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우호관계의 손상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한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그중에서 우리 한국과 관련된 한미 FTA는 재앙이다. 한국은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발언 등 그냥 지나치기에는 굉장히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 경로로 미국의 현 정부와 또 트럼프 진영의 여러 같이 협력하는 이런 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그런 쟁점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한 협력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도 본의원 생각으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통령 후보로서 해왔던 얘기와 또 당선되고 나서 정보고 정책적 조율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는 그런 생각은 정책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렇지만 그 후보자의 당선되고 나서 기본적인 생각들은 그대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 FTA에 관한 우려 또 한미 상호 방위에 들어가는 방위비에 관한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듣기로는 미국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우리 당국자들이 트럼프 측과도 100여 회가 넘는 그런 많은 채널을 통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정부 질문 출석 답변 얘기는 좀 더 주목할 만한 국회 현장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